앉아 계신 분은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됩니다. 서 계신 분도 굳이 움직이지 마십시오. 오늘은 눈만 한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댁 현관에 거울이 하나 걸려 있을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으면서 무심코 한번 쳐다보게 되는 그 거울 말입니다. 없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안방 화장대 거울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것도 없으면 옷장문에 붙어 있는 기다란 거울이 있을 것입니다. 거울이 하나도 없는 집은 없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거울이 비싼가 낡았는가가 아닙니다. 크기도 값도 오늘 이야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거울이 지금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비춘다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앞에 서 계신 시간은 하루에 다 합쳐도 2분이 못 됩니다. 나머지 23시간 58분 동안 그 거울은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것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댁에 가본 적이 없으니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예순에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남의 집 현관을 아주 많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짚어보겠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반드시 해당되실 줄 압니다. 첫 번째, 그 거울이 현관문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문을 열면 거울 속에서 문이 열립니다. 들어오는 사람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도둑을 막는다고, 나쁜 것을 되돌려 보낸다고 그렇게 다신 분들이 많습니다. 거울이 신발장 위를 비추고 있는 경우입니다. 우편물 몇 장, 마스크통, 열쇠, 낡은 영수증, 언제 놓았는지 모를 볼펜 한 자루. 그 어수선한 자리가 거울 속에서 한 번 더 펼쳐져 있습니다. 세 번째, 거울 표면이 뿌옇게 흐려 있는 경우입니다. 손자국이 하나 남아 있거나 물 마른 자국이 하얗게 앉아 있거나 아예 천이 덮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닦으신 게 언제입니까? 셋 다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 방송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게을러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살림을 못 하셔서도 아닙니다. 정신을 안 차리셔서도 아닙니다. 거울을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 무엇을 비추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께 일러준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을 뿐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모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도 모르셨습니다. 못을 받기 좋은 자리에 받고 거기 거울을 걸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없는 일에 죄책감을 얹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입니다. 거울면이 어느 쪽을 향해야 하는지, 저녁 몇 시에 어떤 손으로 닦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거울이 하루 종일 무엇을 비추고 있게 만들어야 하는지.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못을 새로 박을 일도 없는 집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저녁에 15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29날 뒤에 딱 한 번만 더 손보시면 됩니다. 제은사 스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울은 얼굴을 비추는 물건이 아니다. 거울은 그 집이 무엇을 안고 사는지를 비추는 물건이다. 저는 이 말씀을 30몇 해 전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강릉에 사시는 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릉 홍제동에서 세탁소를 하시는 분입니다. 올해 64살이 되셨습니다. 22회째 같은 자리에서 남의 옷을 다리고 계십니다. 처음 뵌 것은 재작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바지 밑단을 하나 줄일 일이 생겨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서는 순간 스팀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다리미에서 김이 올라오는데 그 냄새가 참 오래된 냄새였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김을 쐬면 벽에도 그 냄새가 붑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아드님이 32인데 재작년 봄에 서울에서 전세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2억 4천이었습니다. 그 돈 중에 1억 6천이 그분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내주신 돈이었습니다. 세탁소 20년 벌어 모은 돈에 은행 돈을 보태서 만든 돈입니다.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집주인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던 모양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11가구가 똑같이 당했습니다. 아드님은 회사도 그만두고 몇 달을 그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고 서류를 떼고 사람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집에 와서 어머니 앞에 앉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랍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새벽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늘 4시 20분이었습니다. 10분 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신기하게 4시 20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거실에 나가 불을 안 켜고 그냥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가게는 그럭저럭 돌아갔습니다. 손님이 확 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는 게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스팀 보일러가 터지고 다음 달엔 간판등이 나가고 그 다음엔 배달용 오토바이가 주저앉고 벌면 딱 그만큼씩 나갔습니다. 한 번도 크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늘 조금씩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돈이 크게 한 번 나가는 집은 사실 무섭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정신을 차립니다. 무서운 것은 조금씩 새는 집입니다. 조금씩 세면 사람이 그걸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이 없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2년이 가고 3년이 갑니다. 제가 바지를 맡기고 나오면서 그 가게 문을 돌아봤습니다. 가게 문 안쪽에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이 옷을 찾아서 한번 대보라고 걸어놓은 거울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문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거울 속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무엇이 비치고 있었냐 하면 카운터 옆에 쌓인 미수금 장부하고 몇 달째 안 찾아가는 옷 20벌이 걸린 행거였습니다. 그 가게에서 제일 어두운 자리가 하루 12시간 거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도 가봤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들러서 여쭈니 흔쾌히 데려가 주셨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신발장 위에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이 부엌 쪽을 향해 비스듬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가스레인지가 비쳤습니다. 노스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어두운 것을 비추면 어두운 것이 2배가 되고 밝은 것을 비추면 밝은 것이 2배가 된다. 이 말씀을 그때 그 현관에서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분 집에는 거울이 모두 넉 장 있었습니다. 그중 석 장이 각각 문과 불과 어질러진 자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장은 안방 옷장문에 붙어 있었는데 그건 주무시는 자리 발치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4시 20분에 왜 눈이 떠지는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뒷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지켜야 하는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먼저 거울이라는 물건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거울, 유리 뒷면에 은빛 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칠이 벗겨지면 거울은 그냥 창유리가 됩니다. 비추지 못합니다. 거울은 유리가 아니라 그 뒷면에 쇠붙이가 하는 일입니다. 이걸 아셔야 오늘 이야기가 끝까지 들립니다. 앞은 물처럼 맑고 뒤는 쇠입니다. 물과 쇠가 한 몸으로 붙어 있는 물건, 그게 거울입니다. 집안에 그런 물건이 또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유리가 없었습니다. 거울은 노쇠를 두들겨서 만들었습니다. 청동을 얇게 펴서 한쪽 면을 갈고 또 갈아서 사람 얼굴이 비칠 때까지 문질렀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마경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마자의 거울 경자입니다. 거울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경주 쪽에 그 일을 하시던 분들이 대대로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한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등에 숫돌과 기름과 헝겊을 지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봄에 한 번 오고 가을에 한 번 왔습니다. 노쇠 거울은 두어 달만 지나면 뿌옇게 흐려집니다. 사람 숨결이 닿고 손이 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갈아줘야 다시 비칩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서 거울 가시오 하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악들이 거울을 들고 나왔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거울, 어머니가 물려준 거울, 아이 100일에 장만한 거울, 마당에 죽 늘어놓고 앉아서 하루 종일 갈았습니다. 피친 쌀 몇 대박이었습니다. 돈으로 받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참 오래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마경장들 사이에 지켜지던 법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빛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절대 갈아주지 않는 거울이 있었습니다. 금이 간 거울은 갈면 갈수록 금이 벌어집니다. 겉은 반질반질해지는데 속은 더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금강 거울을 들고 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못하오. 이건 집에 두는 물건이 아니오.
그러고는 빚도 안 받고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은사 스님께 들었을 때 여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금이 간 거울은 금이 간 마음을 담는다. 닮은 것끼리는 서로를 부른다. 유리 거울이 이 땅에 흔해진 것은 100년이 조금 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비쌌습니다. 손바닥만한 거울 하나가 소 한 마리 값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부잣집 안방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광복 지나고 6.25 지나고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값이 확 내려갔습니다. 70년대에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는 아예 붙박이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갈림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거울은 사람이 자리를 정해서 놓는 물건이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거울을 어느 벽에 걸지 그건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 정했습니다. 아무데나 걸지 않았습니다. 볕이 드는 쪽인지 문을 마주 보는지 밥상이 놓이는 자리가 비치는지를 다 따졌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댁 거울은 여러분이 자리를 정하신 게 아닙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정했습니다. 건설회사 도면에 그렇게 그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얼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언제 일어나서 어느 쪽으로 걸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자리가 시공하기 편했을 뿐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많은 것을 비추는 물건의 자리를 남이 정해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사 오신 날부터 오늘까지 그 자리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옆으로 샜습니다. 다시 마경장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들이 거울을 갈 때 마지막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 갈고 나면 헝겊으로 한번 닦은 다음에 그 거울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비추게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비추느냐가 그 거울의 앞날을 정한다고 여겼습니다. 지금 여러분 댁 거울은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무엇을 비추었습니까? 제가 오늘 기운이라는 말을 아주 여러 번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운이라고 하면 눈에 안 보이는 신령한 무엇을 떠올리십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운은 그 집이 사람한테 주는 느낌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남의 집에 처음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어떤 집은 문턱을 넘는 순간 어깨가 스르르 내려갑니다. 어떤 집은 들어서자마자 어깨가 올라가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몸은 압니다. 그걸 옛사람들이 기운이라고 불렀습니다. 근원이 기운은 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20년, 30년 반복한 몸짓이 그 집에 남긴 자국입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열쇠를 던져놓은 자국, 매일 같은 자리에서 한숨을 쉰 자국, 그런 것이 쌓여서 집의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기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주가 나빠서 기운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조상 묫자리가 나빠서 기운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로 사람 겁주는 이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기운이 굳은 집은 몸짓 하나만 바꿔도 풀립니다. 다만 아무 몸짓이나 바꾼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오래, 가장 자주, 가장 많이 반복되는 자리를 잡아야 기운이 따라 움직입니다. 거울이 그 자리입니다. 저울이 그 자리입니다. 거울이 그 자리입니다. 20번은 지나가십니다. 20번이면 1년에 7,000번이 넘습니다. 7,000번 스치는 자리의 기운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은사 스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운은 신령한 것이 아니다. 기운은 오래 쌓인 습관이 집에 남긴 자국이다. 자국은 지울 수 있다. 그리고 기운 다음으로 제가 자주 쓰게 될 말이 정성입니다. 정성이라는 말도 오해가 많습니다. 대단한 것을 크게 하는 것이 정성이라고들 여기십니다. 절에 큰 돈을 내고 새벽에 100번 절을 하고 그런 것이 정성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정성은 작은 것을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딱 그것뿐입니다. 거울 한 장을 저녁마다 10번 닦는 사람보다 저녁마다 2번씩 29날을 채운 사람이 낫습니다. 앞사람은 사흘을 못 갑니다. 뒷사람은 그 집 기운을 바꿉니다. 그분은 언젠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성은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빠뜨리지 않는 것이다.
빠뜨리지 않으면 짧아도 쌓이고 빠뜨리면 길어도 흩어진다. 기운과 정성. 이 두 마디만 붙잡고 들으시면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행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렵게 안 하겠습니다.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남의 집 마루에 앉아서 본 것들입니다. 오행은 다섯입니다. 나무와 불과 흙과 쇠와 물입니다. 이 다섯이 서로 낳아줍니다. 나무를 태우면 불이 납니다. 불이 다 타면 재가 남고 재는 흙이 됩니다. 흙 속에서 쇠가 나옵니다. 쇠가 차가워지면 표면에 물이 맺힙니다. 그 물이 다시 나무를 키웁니다. 돌고 돕니다. 끊어지는 데가 없습니다. 돌고 돕니다. 끊어지는 데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재물은 쇠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돈이 쇠붙이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흩어지지 않는 것이 쇠입니다. 그러면 쇠는 어디서 옵니까? 흙에서 옵니다. 흙이 쇠를 낳습니다. 이걸 토생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쌀독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쌀은 흙에서 납니다. 그래서 쌀독은 재물을 낳는 그릇입니다. 거울은 다릅니다. 거울은 쇠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쇠입니다. 그러니 거울은 재물을 낳는 물건이 아니라 재물이 다음 자리로 흘러가게 하는 물건입니다. 쇠는 물을 낳습니다. 금생수입니다. 쇠가 물을 낳는다는 말이 처음 들으시면 이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겨울에 쇠대문 만져보십시오. 젖어 있습니다. 아침에 녹그릇 꺼내 보십시오. 물방울이 앉아 있습니다. 차가운 쇠는 물을 부릅니다. 옛사람들은 그걸 보고 쇠가 물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흐르는 것입니다. 돈이 도는 것을 옛날부터 돈이 돈다고 했지, 돈이 쌓인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으면 돈은 한 자리에 굳습니다. 굳은 돈은 죽은 돈입니다. 거울 앞면을 한번 보십시오. 평평하고 매끄럽고 고요합니다. 바람 없는 날 저수지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옛사람들이 거울을 물이라고 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뒤는 쇠고 앞은 물입니다. 그러니 거울은 이렇게 됩니다. 흙이 쇠를 낳고 쇠가 물을 낳고 물이 나무를 키웁니다. 거울은 이 사슬 한복판에 있습니다. 거울이 엉뚱한 데 있으면 그 사슬이 거기서 끊깁니다. 어디서 끊깁니까? 불에서 끊깁니다. 불은 쇠를 이깁니다. 화극금입니다. 대장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단단한 쇠도 불에 넣으면 물러집니다. 무너집니다. 형태를 잃습니다. 강릉 그분 형광 거울이 무엇을 비추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스레인지였습니다. 그때마다 그 불이 거울 속에 들어왔습니다. 거울은 쇠인데 그 쇠가 종일 불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벌면 나가고 벌면 나갔던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과학으로 증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할 줄 모릅니다. 다만 저는 이런 집을 아주 여러 번 보았고 그 자리를 옮긴 뒤에 달라진 집도 아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끊기는 자리가 있습니다. 문입니다. 현관문은 그 집에서 기운이 들어오는 유일한 입입니다. 창문으로도 들어온다고들 하시는데 사람이 드나드는 자리가 다릅니다. 사람을 따라 들어오는 기운이 제일 큽니다. 돈도 사람 손에 실려 들어옵니다. 그 입 바로 앞에 거울을 정면으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오다 말고 되돌아 나갑니다. 물이 벽을 만나면 튕깁니다. 거울 앞면은 물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던 것이 문지방을 넘자마자 그대로 반사되어 나갑니다. 나쁜 것만 골라서 튕겨나가면 좋겠는데 거울은 그런 걸 가릴 줄 모릅니다. 오는 것을 다 돌려보냅니다. 은사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거울이 잡귀를 막는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거울은 막는 물건이 아니라 되돌리는 물건이다. 막는 것은 고를 줄 알지만 되돌리는 것은 고를 줄 모른다. 세 번째로 끊기는 자리는 잠자리입니다. 사람이 누워있는 동안에는 기운이 아주 얕게 흐릅니다. 깨어있을 때처럼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8시간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거울이 계속 그 사람을 비추고 있으면 얕게 흐르던 것이 계속 되받아치고 되받아칩니다. 그러면 몸은 자는데 기운은 못 잡니다.
기운이 못 자면 사람은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자꾸 눈이 떠지는 분들, 특히 늘 비슷한 시각에 떠지는 분들,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주무시는 자리에서 몸이 비치는 거울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이제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거울은 무엇을 비추어야 합니까? 물을 낳으려면 물이 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물은 나무를 키웁니다. 나무는 사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울은 살아있는 것, 자라는 것, 밝은 것을 비추어야 합니다. 밥이 오르는 자리, 볕이 드는 창, 물이 담긴 화분, 정돈된 벽,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자리. 그분은 언젠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빈 벽을 비추게 하지 마라. 밥이 오르는 자리를 비추게 하라. 밥이 오르는 것을 매일 2번씩 보는 집은 굶지 않는다. 비추는 것이 곧 부르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만 가져가셔도 오늘 오신 보람은 다 하신 겁니다. 이제 실제로 하실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아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듣고 나서 몸이 기억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 못하시면 내일 하셔도 됩니다. 급한 일이 아닙니다. 급하게 하면 오히려 어긋납니다. 시각부터 말씀드립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에 하십시오.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여름이라 해가 길면 8시 넘어서 하셔도 됩니다. 기준은 시계가 아니라 창밖입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으면 그때가 그 시각입니다. 왜 저녁입니까? 낮에는 그 집 안에 사람의 움직임이 다 남아 있습니다. 들락날락한 자국이 아직 안 가라앉았습니다. 물을 흔들어 놓고 가만두면 흙이 밑으로 내려앉는 것하고 같습니다. 가라앉은 뒤에 손을 대야 합니다. 먼저는 자리를 옮기는 일입니다. 현관 거울이 문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못을 다시 받기 어려우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옮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도만 트십시오. 거울 아래쪽 뒤편에 종이를 접어서 괴십시오. 두꺼운 종이 서너 겹이면 됩니다. 그러면 거울면이 살짝 위를 보게 됩니다. 문 정면이 아니라 문 위쪽 벽과 천장 쪽을 비추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손가락 한마디만큼만 트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방향입니다. 거울면이 동쪽이나 동남쪽을 향하게 하십시오. 그쪽에서 해가 뜹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쪽입니다. 나침반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요즘 자제분 전화기에 나침반이 다 들어 있습니다. 90도가 정동 쪽이고 135도가 동남 쪽입니다. 그 사이면 됩니다. 전화기가 없거나 그런 걸 만지기 싫으신 분은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 뜨는 쪽을 한 번만 보십시오. 그쪽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대고 오른팔을 쭉 뻗으십시오. 그 상태에서 몸을 오른쪽으로 반만 트시면 그게 동남쪽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도수 몇 도 틀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집 구조상 도저히 그 방향이 안 나오는 집도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벽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방향을 포기하시고 대신 무엇을 비추느냐만 맞추십시오. 방향보다 비추는 대상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높이입니다. 서 계실 때 여러분 눈썹보다 한 뼘 위에 거울 윗선이 오게 하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거울이 낮으면 거울 속에서 사람 머리가 잘립니다. 목까지만 나오고 정수리가 안 나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머리 잘린 자기 모습을 보는 집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이건 기운 이야기 이전의 사람 마음 이야기입니다.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같이 사는 집은 큰 사람 기준으로 맞추십시오. 네 번째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닦는 일입니다. 마른 무명천한 장을 준비하십시오. 새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그 거울 닦는 데만 쓰는 천이어야 합니다. 걸레로 쓰던 것, 그릇 닦던 것은 쓰지 마십시오. 손수건도 좋습니다. 안 쓰는 면 티셔츠를 잘라 쓰셔도 됩니다. 물은 아주 조금만 쓰십시오. 천 한쪽 귀퉁이만 적시는 정도입니다. 세제는 넣지 마십시오. 왼손으로 거울 아래쪽 테두리를 가만히 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으로 닦으십시오. 왼손으로 잡는 데는 뜻이 있습니다. 왼손은 받는 손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물건을 받을 때, 절을 할 때 왼손이 아래로 갑니다. 받치는 손입니다. 오른손은 하는 손입니다.
하나는 받치고 하나는 합니다. 두 손이 각각 다른 일을 해야 그게 정성이 됩니다. 빙빙 돌려 닦지 마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곧게 내려 긋듯이 닦으십시오. 그렇게 왼쪽 끝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끝까지 갑니다. 다 가면 한 번 더 갑니다. 딱 두 번만 하십시오. 세 번, 네 번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닦으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됩니다. 뭘 외우실 것도 없습니다. 굳이 하고 싶으시면 마음속으로 이 집에 사는 사람들 이름을 한 번씩만 부르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 닦으신 천은 개어서 거울 아래 서랍이나 신발장 안에 넣어 두십시오. 빨래통에 던져 넣지 마십시오. 다음에 또 쓸 천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닦고 나서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 말고 여러분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거기 어질러진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치우십시오. 우편물 뭉치, 안 신는 신발, 빈 상자, 우산 대여섯 개. 그 자리를 오늘 저녁에 딱 10분만 정리하십시오. 거울에 비치는 자리가 정리되면 그 집 기운이 먼저 숨을 쉽니다. 거울을 아무리 닦아도 거울 속에 그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만 올려놓으십시오. 물을 담은 작은 그릇이면 가장 좋습니다. 밥 공기만 한 것에 물을 반쯤 담아서 거울에 비치는 자리에 두십시오. 물 있는 화분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흰 종이 한 장을 접어 세워두셔도 됩니다. 쇠가 물을 낳습니다. 거울이 물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물은 사흘에 한 번 갈아주십시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밥 짓기 전에 한 번 하시면 됩니다. 집이 좁아서 그런 자리가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룸에 사시는 분, 방 한 칸에 사시는 분,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거울을 아예 벽에서 떼어서 서랍장 위에 세워 두십시오. 그리고 벽 쪽을 향하지 않게 방 안쪽 밝은 쪽을 향하게 기대어 놓으십시오. 물그릇은 그 앞에 두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다 됩니다. 좁은 집이라고 못하는 일이 아닙니다. 15분입니다. 길게 잡아도 20분입니다. 제 은사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가볍게 닦는 것이 백날에 한 번 크게 닦는 것보다 낫다. 정성은 무게가 아니라 횟수다. 그런데 왜 하필 닦는 일입니까? 옮기는 것만으로도 될 텐데 왜 굳이 천을 들고 손을 대라고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대목을 그냥 넘어가면 오늘 하신 일이 사흘 만에 흐지부지 됩니다. 기운은 자리만 바꾼다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리를 바꾸는 것은 길을 내는 일입니다. 길만 내놓고 아무도 안 다니면 그 길에는 다시 풀이 자랍니다. 그 길로 기운이 다니게 하려면 사람 손이 한 번 닿아야 합니다. 손이 닿은 물건과 안 닿은 물건은 집안에서 기운이 다릅니다. 여러분 댁에서 매일 손이 닿는 물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숟가락, 문고리, 수도꼭지, 이런 것들은 반질반질합니다. 반질반질한 것은 기운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몇 해 동안 손이 안 간 물건은 먼지가 앉고 그 자리 기운이 굳습니다. 거울은 그 중간에 있는 물건입니다. 매일 보기는 하는데 손은 안 댑니다. 하루에 20번 눈이 가면서 1년에 2번 손이 갑니다. 집안에 이런 물건이 또 있습니까? 눈은 가고 손은 안 가는 것. 그래서 거울이 그 집에서 기운이 제일 잘 막히는 자리가 됩니다. 닦으시는 그 2분 동안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거울면에서 얼룩이 걷히는 일입니다. 이건 눈에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자리에 여러분 기운이 한 번 얹히는 일입니다. 이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쪽이 훨씬 큽니다. 무명천을 쓰시라고 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무명은 사람 몸에 제일 오래 닿아온 천입니다. 속옷도 무명이었고, 기저귀도 무명이었고, 수의도 무명이었고, 기저귀도 무명이었고, 수의도 무명이었고, 사람 기운을 가장 잘 받는 천입니다. 노스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기운은 눈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옮기는 것이다. 보기만 한 물건은 남의 물건이고 손댄 물건이라야 내 물건이다. 그러니 이분을 아끼지 마십시오. 정성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그 이분에 들어갑니다. 2분 동안 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나도 됩니다. 다만 손을 놓지만 마십시오. 손이 닿아 있는 동안에는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뒤가 있습니다.
하실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5가지 있습니다. 이 5은 앞에 5보다 힘이 셉니다. 좋은 일 하나 더 하는 것보다 나쁜 일 하나 안 하는 것이 언제나 큽니다. 금이 간 거울을 집안에 두지 마십시오. 귀퉁이가 살짝 깨진 것, 실금이 하나 간 것, 뒷면 은칠이 벗겨져서 까맣게 점이 앉은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깝다고 두지 마십시오. 감 나가는 거울일수록 사람들이 못 버립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라고, 혼수로 해온 거라고 못 버립니다. 마경장들이 왜 금간 거울은 손도 안 댔는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금이 간 거울은 하나를 여럿으로 쪼갭니다. 그 앞에 서면 얼굴이 2조각으로 나뉩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일도 자꾸 2조각으로 나뉩니다. 다 되어가던 일이 마지막에 갈라집니다. 버리실 때는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마십시오. 신문지나 천으로 거울면을 덮어서 감싼 다음에 내놓으십시오.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안 비추고 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물건에 대한 마지막 정성입니다. 거울 2개를 서로 마주보게 두지 마십시오. 이건 요즘 집에서 아주 흔합니다. 현관 신발장 문에 거울이 붙어 있고 맞은편 벽에도 거울이 하나 걸려 있는 집. 욕실에 큰 거울이 있는데 문을 열어두면 복도 거울과 마주보는 집.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안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것은 사람 사는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집은 끝이 있어야 합니다. 벽이 있고 문이 있고 잠기는 데가 있어야 집입니다. 그 2거울 사이에 갇힌 기운은 나가지도 못하고 머물지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만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떼시거나 안 되면 한쪽 문을 늘 닫아 두십시오. 주무시는 자리에서 몸이 비치는 곳에 거울을 두지 마십시오. 침대에 누우셔서 고개만 들었을 때 거울 속에 여러분이 보이면 그건 옮기셔야 합니다. 발치 정면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이 머리맡 옆입니다. 옷장문에 붙은 거울이라 뗄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 방법이 있습니다. 얇은 천 한 장을 옷장문 위쪽에 앞정이나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밤에만 내려 덮으십시오. 아침에 걷으시면 됩니다. 커튼처럼 쓰시는 겁니다. 번거로우실 겁니다. 그런데 사흘만 하시면 손이 알아서 합니다. 부엌불 앞에 거울을 두지 마십시오. 가스레인지, 인덕션, 전기밥솥 김 나오는 자리, 이 셋이 비치는 자리에 거울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각도를 트십시오.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여놓은 작은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붙여놓고 잊고 사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불이 쇠를 이깁니다. 하루 3번, 365일이면 1000번이 넘습니다. 1000번이면 어떤 기운이든 무너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나쁘게 말하지 마십시오. 늙었다, 못났다, 살이 쪘다, 꼴이 말이 아니다. 혼잣말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괜찮습니다. 거울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하루에 2~3번, 10년이면 10,000번입니다. 10,000번 들은 말은 사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운이고 뭐고 손을 못 씁니다. 그분은 이것을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거울 앞에서 급한 사람은 거울 뒤에서도 급하다. 거울 앞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울 뒤에서도 자기를 미워한다. 거울 앞에 서시거든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시면 오늘 하루 수고했다. 그 한마디면 넉넉합니다. 저도 이걸 오래 못 지켰습니다. 지금도 가끔 못 지킵니다. 다만 못 지켰다는 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 사람은 내 형편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맞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시는 모양에 따라 거울을 다르게 쓰셔야 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장사하는 집과 봉급받는 집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게 안에 거울이 있으면 그 거울이 계산대를 비추게 하십시오. 문을 비추게 하지 마십시오. 손님이 들어오는 문을 거울이 마주보고 있으면 들어오려던 손님이 이유 없이 돌아섭니다. 저는 이걸 여러 번 봤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그냥 지나가는 손님, 그 가게 주인들은 다들 그런 손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산대가 비치면 돈 세는 손이 하루 종일 거울 속에 있습니다. 세는 것이 두 배가 됩니다. 미수금 장부나 안 팔린 물건이 쌓인 자리는 절대 비치지 않게 하십시오. 강릉 그분 가게가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게 거울은 문 여시기 전에 닦으십시오. 집 거울은 저녁이지만 가게 거울은 아침입니다. 장사는 아침에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셔터 올리고 불 켜고 거울 한번 닦고 문을 여십시오.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봉급 받으시는 분, 여러분은 집에 계시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 현관 거울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아침에 나가실 때 그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실 때 한 번 더 보십시오. 나갈 때는 옷매무새를 보시고 들어올 때는 얼굴을 보십시오. 들어올 때 얼굴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피곤해서 그냥 지나칩니다. 들어올 때 한 번 보는 것이 나갈 때 10번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날 밖에서 묻혀온 것을 문간에 두고 들어가는 일이 됩니다. 닦는 것은 일요일 저녁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하실 것 없습니다. 살림하시는 분, 여러분이 집에서 제일 오래 계십니다. 그러니 거울도 여러분 동선을 따라야 합니다. 부엌에서 거실로 나오는 길목, 그 벽에 거울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없으면 작은 것 하나 걸어 두셔도 됩니다. 밥상이 비치면 더 좋습니다. 밥이 오르는 것을 거울이 하루에 두세 번 비추는 집은 사람이 굶지 않습니다. 아까 은사 스님 말씀을 옮겨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살림하시는 분들께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화장품 상자, 약봉지, 안 쓰는 통, 거울 위가 무거우면 그 집 안주인의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머리가 무거우면 기운이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일을 놓으신 분, 퇴직하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께는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거울을 하나 줄이십시오. 집에 거울이 4~5대는 집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를 떼서 넣어 두십시오. 제일 안 보시는 것, 제일 어두운 자리에 있는 것부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을 놓으신 분들은 하루가 깁니다. 하루가 길면 자기를 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자기를 오래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오래 보면 반드시 흠부터 찾습니다. 대신 남은 거울 하나는 아주 밝은 자리에 두십시오. 볕이 드는 창이 비치게 하십시오. 그 앞에 화분 하나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창을 보고 거울 속에서 그 창을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하루가 2번 시작됩니다. 하루를 2번 시작하는 집은 기운이 마르지 않습니다. 아이 키우시는 분, 자제분 방에 거울이 있으면 공부하는 책상 정면에는 두지 마십시오. 옆으로 트십시오. 앉아서 공부하는데 자기 얼굴이 보이면 집중이 안 됩니다. 이건 기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리면 거울 높이를 아이 눈에 맞춰서 하나 따로 걸어 주십시오. 어른 거울에는 아이 얼굴이 안 나옵니다. 자기 얼굴이 집에서 안 보이는 아이는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낍니다. 작은 거울 하나 값입니다. 몇천 원이면 됩니다. 또 하나, 아이들 방 거울에는 스티커나 사진을 붙이지 마십시오. 거울면이 가려지면 그만큼 안 비칩니다. 안 비치는 만큼 그 자리 기운이 어두워집니다. 밤에 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경비 서시는 분, 병원에서 야간 근무하시는 분, 새벽에 물건 나르시는 분, 이분들은 낮에 주무시고 밤에 나가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저녁 7시가 안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각을 이렇게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집을 나서기 2시간 전, 그때가 여러분의 저녁입니다. 해가 어디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몸이 하루를 시작하는 자리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낮에 주무실 때 커튼을 꼭 치십시오. 낯빛이 거울에 들어와서 주무시는 몸을 비추면 그 기운이 하루 종일 흔들립니다.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유난히 몸이 축나는 데는 이런 까닭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르신 방에는 거울을 크게 두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앉으셨을 때 눈높이에 맞추십시오. 서서 보는 높이에 걸어 놓으면 어르신은 그 거울을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못 보십니다. 어르신 방 거울이 비추는 자리에는 약봉지를 두지 마십시오. 약이 하루에 몇 번씩 거울 속에서 겹치면 그 방의 기운이 병 쪽으로 기웁니다.
약은 서랍에 넣으시고 거울에는 창이나 사진이 비치게 하십시오. 이건 기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람 마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20번 약을 보는 사람과 하루에 20번 손주를 보는 사람은 같은 병을 알아도 다르게 앓습니다. 빚이 있어서 마음이 늘 무거우신 분, 이분들께는 딱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통장이나 고지서, 독촉장 같은 것을 거울에 비치는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식탁 위에 그런 봉투를 올려두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 마음 압니다. 그런데 그게 거울에 비치면 그 집 기운이 하루 종일 그 숫자에 묶입니다. 서랍 하나를 정해서 거기 넣으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각에만 여십시오. 숫자를 하루에 한 번만 보는 것과 20번 보는 것은 같은 빚이 아닙니다. 이 5가지 중에 여러분 사정이 하나는 들어있을 겁니다. 2가지에 걸치는 분도 계십니다. 장사하면서 아이 키우는 분, 봉급 받으면서 부모 모시는 분. 그런 분들은 2가지를 다 하시면 됩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노스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법은 하나지만 문은 여럿이다. 문이 여럿인 것을 두고 법이 흔들린다고 하지 마라.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돈이 들어와야 아는 것 아니냐고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제일 나중에 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돈보다 먼저 오는 것이 7가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씩 맞춰 보십시오. 처음 오는 것은 아침에 눈 뜨는 시각입니다. 새벽에 깨시던 분은 그 시각이 조금씩 뒤로 밀립니다. 4시 20분에 깨시던 분이 4시 40분에 깨십니다. 그 다음 주에는 5시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푹 주무시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분씩 밀립니다. 늦잠 주무시는 분은 반대로 당겨집니다. 어느 쪽이든 몸이 제 시각을 찾아갑니다. 2번째는 냄새입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 냄새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냄새가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맡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동안은 코가 자기 집 냄새를 안 맡았습니다. 다시 맡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집을 다시 보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3번째는 물건 찾는 시간입니다. 열쇠, 안경, 리모컨, 손톱깎이 이런 걸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건 아주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거울 앞을 정리하면 그 집 전체가 조금씩 따라 정리됩니다. 한 자리 기운이 바뀌면 옆자리 기운이 따라 바뀝니다. 4번째는 전화입니다. 미뤄두었던 전화 한 통을 걸게 되십니다. 병원 예약이든 오래 안 본 친구든 미안해서 못 걸던 데든 무슨 결심을 하셔서가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손이 갑니다. 5번째는 반대 방향입니다. 10년 만에 문자가 오기도 하고 잊고 있던 사람이 부고를 알려오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만 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끊겨 있던 줄이 다시 이어집니다. 돈은 결국 사람을 타고 옵니다. 6번째가 중요합니다. 들어오는 게 느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게 먼저 줍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못 알아챕니다. 안 나간 돈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고장 날 것 같던 게 안 고장 나고 낼 뻔했던 벌금을 안 내고 사려던 걸 안 사게 됩니다. 통장 잔고가 지난달하고 비슷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덜 조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7번째는 아주 사소합니다. 거울 앞을 지나갈 때 저절로 한번 보게 되십니다. 그동안은 안 보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나가다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드십니다. 늙었다는 생각도 못났다는 생각도 안 듭니다. 그냥 봅니다. 그게 마지막 조짐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다 되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조짐이 순서대로 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넷째부터 오고 어떤 분은 6째부터 옵니다. 순서를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서를 맞추려 드시는 순간 그게 다 기운을 흔듭니다. 그리고 이 조짐들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운이 바뀔 때는 소리가 안 납니다. 무너질 때는 소리가 크게 납니다. 보일러가 터지고 간판이 나가고 오토바이가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세워질 때는 소리가 없습니다.
안 터지고 안 나가고 안 주저앉는 것은 아무 소리도 안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지는 걸 못 알아챕니다. 제 은사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이 무너질 때는 사람이 안다. 기운이 세워질 때는 사람이 모른다. 그러니 모르는 동안에도 손을 놓지 마라. 그러니 모르는 동안에도 손을 놓지 마라. 그리고 하나 더. 조짐이 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열흘쯤 좋다가 갑자기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날이 옵니다. 그날 대부분 그만두십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손을 놓으십니다. 그날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한번 빠지는 것하고 같습니다. 빠질 때 물이 더 멀리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오는 파도가 제일 큽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바닷가 사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날에는 아무것도 늘리지 마시고 아무것도 줄이지 마십시오. 하시던 대로 저녁 7시에 2번만 닦으십시오. 정성은 좋을 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런 날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것이 셋 있습니다. 첫째, 조짐이 보인다고 더 크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거울을 하나 더 사다 걸고 물그릇을 3개로 늘리고 매일 3번씩 닦고 이러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러면 기운이 어그러집니다. 정성은 늘리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정한 만큼만 계속하십시오. 둘째, 남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게 다 그 거울 덕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웃습니다. 그 웃음이 여러분 마음에 남고 마음에 남은 것은 기운을 흔듭니다. 남으면 흔들립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하시는 분들, 보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역시 이런 건 다 소용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십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오래 굳어있던 집일수록 기운이 늦게 풀립니다. 20년 눌려있던 기운이 보름 만에 펴지면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 일어난 나쁜 일은 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 안 아프셨으면 그게 하나입니다. 안 싸우셨으면 그게 둘입니다. 그러니 29날까지는 세지 마십시오. 세면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강릉 그분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그해 11월 말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가서 앉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30분쯤 됐을 겁니다. 그분은 다 듣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20년 동안 저 자리를 잘못 두고 살았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잘못 두신 게 아니라 아무도 안 알려줬을 뿐입니다. 그 자리는 그분이 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가게를 처음 얻었을 때부터 그 못이 그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전에 그 자리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박은 못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남이 박은 못에 걸린 거울을 보고 사셨던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이렇습니다. 가게 거울은 계산대 쪽으로 돌려 걸었습니다. 못을 새로 하나 박았습니다. 5,000원짜리 못한 봉지였습니다. 행거 위치를 옮겨서 안 찾아가는 옷들이 거울에 안 비치게 했습니다. 집에서는 현관 거울 각도를 트셨습니다. 부엌이 아니라 거실 창 쪽이 비치게 하셨습니다. 안방 옷장 거울에는 천을 달아서 밤에 내리셨습니다. 욕실 거울하고 복도 거울이 마주보던 것은 욕실 문을 늘 닫는 것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깨진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 안에 손거울이 하나 들어 있었는데 뒷면 칠이 벗겨져서 까맣게 얼룩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걸 버리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 무명천으로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물그릇은 현관 신발장 위에 두셨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을 받은 것은 이듬해 2월이었습니다. 63 날째 되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날짜를 세셨느냐고 여쭈니 세지 말라고 하셔서 안 세려고 했는데 손이 자꾸 달력에 갔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지셨냐고 여쭈었습니다. 먼저 잠이었습니다. 4시 20분이 5시가 되고 5시 밤이 되고
그러다 어느 날 6시 10분에 눈이 떠지셨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에 창밖이 훤한 걸 보고 한참을 누워 계셨답니다. 그 다음이 돈이었습니다. 크게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게 뚝 끊겼습니다. 그해 겨울에 보일러가 안 터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미수금 중에 2건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4년 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갑자기 갚았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드님 일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몇 년이 걸립니다. 다만 배당 순위에서 앞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서 원금 중 얼마가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이게 거울덕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스님, 저는 요즘 아침에 눈 뜨면 거울부터 봅니다. 20년 동안 그 거울을 안 보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그 집을 다시 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만 그 시작이 거울에서 났을 뿐입니다. 은사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거울은 오늘을 비춘다. 어제를 비추지 않는다. 그러니 거울 앞에서는 어제 이야기를 하지 마라. 29날 뒤에 하실 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시고 나면 달력에 표시를 하나 해두십시오. 오늘부터 세어서 29번째 되는 날입니다. 동그라미 하나면 됩니다. 무슨 날인지 적지 마시고 적어두면 그날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제일 안 좋습니다. 29날은 달이 한 바퀴 도는 날수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달로 날을 셌습니다. 그에서 그까지가 29날이거나 30날입니다. 한 바퀴가 다 돌아야 한 매듭입니다. 매듭이 있어야 다음이 시작됩니다. 매듭 없이 계속 가는 일은 사람이 못 견딥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저녁에는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물그릇을 비우십시오. 그 물은 개수대에 그냥 버리지 마시고 화분에 주시거나 현관 앞에 뿌리십시오. 29날 동안 그 자리에 있던 물입니다.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 거울을 처음처럼 한 번 더 닦으십시오. 같은 천으로 같은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2번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을 보십시오. 한 달 전 그 자리하고 지금 그 자리가 같은지 보십시오. 다시 물건이 쌓였으면 치우십시오. 그러면 한 바퀴가 끝나고 다음 바퀴가 시작됩니다. 이걸 몇 번 하시겠습니까? 저는 3바퀴를 권합니다. 석 달입니다. 석 달이면 기운이 자리를 잡습니다. 석 달이면 그 집 기운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뒤로는 안 하셔도 손이 알아서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드릴 말씀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거울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만 사실 거울이 무슨 큰 힘이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유리한 장에 은칠을 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울은 여러분이 여러분 집을 밖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는 집을 못 봅니다. 너무 오래 살아서 안 보입니다. 벽지가 뜬 것도 안 보이고 구석에 쌓인 것도 안 보이고 자기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안 보입니다. 거울만이 그걸 보여줍니다. 노스님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을 가장 늦게 본다. 남의 얼굴은 하루에 100번을 보면서 자기 얼굴은 이틀에 한 번도 안 본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거울을 닦으시면서 무슨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시면 오래 못 하십니다. 기대 없이 하는 것이 오래 갑니다. 그냥 이 집에 20년, 30년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안 닦아준 물건이 하나 있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손을 대십시오. 그것이 정성입니다. 정성은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정성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정성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가게를 하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손님이 없어서 카운터에 혼자 앉아 계신 분, 그 자리에서 오래 버티신 것만으로 이미 하실 일은 다 하신 겁니다. 부디 그 가게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그 문이 붐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급 받으시면서 듣고 계신 분, 이번 달도 카드값 계산해 보시고 한숨 한번 쉬신 분, 그 계산을 20년 넘게 하고 계신 것 압니다. 부디 그 숫자가 조금씩 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살림하시면서 듣고 계신 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30년, 40년 하고 계신 분, 그 집이 지금까지 서 있는 것은 여러분 때문입니다. 부디 그 수고가 어디선가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놓으시고 집에 계신 분, 하루가 길고 전화가 잘 안 오는 분, 부디 이번 달에는 반가운 연락이 하나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 남의 아이하고 자꾸 견주게 되어서 밤에 미안해지시는 분, 부디 그 아이가 여러분이 걱정하신 것보다 훨씬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 병원 다니시느라 통장이 자꾸 얇아지시는 분, 부디 다음 검사 결과가 지난번보다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시는 분, 오늘 하루 한마디도 안 하신 분, 부디 내일은 누구하고든 말 한마디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 일로 속을 태우고 계신 분, 그 일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부디 그 아이가 제 발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집에 드는 것이 있게 하소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마다 가벼워지게 하소서. 나가는 것마다 이유가 있게 하소서.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새벽에 깨지 않게 하시고 깨더라도 무섭지 않게 하소서. 밥 짓는 냄새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밥을 나눌 사람이 곁에 있게 하소서. 이 집의 거울이 밝은 것만 비추게 하소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아래에 있는 공유 단추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자랑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새벽 3시에 혼자 앉아서 우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무한테도 말을 못합니다. 자식한테도 못하고 친구한테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누르시는 그 한 번이 그분한테 가는 다리가 됩니다. 그 다리를 놓는 것도 공덕입니다. 아주 큰 공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거울에 손을 대셨으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실 것 없습니다. 하신 대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현관 거울 각도를 텄습니다. 부엌이 비치던 것을 거실 창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서랍에 있던 금간 손거울을 천에 싸서 내놓았습니다. 물그릇을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늦게라도 다 봅니다. 그리고 29날 뒤에 한 번만 다시 오셔서 어떻게 되셨는지 한 줄 남겨주십시오. 좋아지셨으면 좋아졌다고, 아무 일 없으셨으면 아무 일 없었다고 적어주십시오. 아무 일 없었다는 말도 저한테는 다 소용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입니다. 15분이면 됩니다.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댁 거울이 오늘부터 밝은 것만 비추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